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과배란을 통한 시술을 설명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쌍둥이 임신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늘 내가 시간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키우기가 힘들고 기왕 고생할 것 짧고 굵게 육아를 끝내고 싶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쌍둥이 임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늘 쌍둥이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왜 의사들은 이 귀엽고 예쁜 쌍둥이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흔하게 원래 발생하는 걸까요? 자연 임신에서 쌍둥이가 생길 확률은 약 1% 정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쌍둥이를 다 포함한 숫자고, 일란성 쌍둥이가 발생할 확률은 0.4%, 나머지는 모두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보조생식술인 시험관 시술이 성공이 되면서 임신 성공 확률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의사들은 여러 개의 배아를 한꺼번에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2011년경에 이르러서는 전체 인구에서 쌍둥이 임신 혹은 그 이상의 다태 임신의 비율은 2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 이런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이란성 쌍둥이가 차지하게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건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정자와 결합해서 수정이 되고 난 후에 2개의 세포로 분열한 것이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2개의 난자에 각각 2개의 정자가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2개의 난자의 배란은 임신 성공을 위해 과배란 약을 투여한 경우에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원래는 1%였던 쌍둥이 및 다태아 임신의 비율은 보조생식술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증가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전체 임신의 약 3에서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면 왜 쌍둥이의 확률이 증가할까요? 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심지어 클로미펜, 페마라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자연 임신까지 대부분의 임신율을 올리게 하는 과정에는 과배란 유도를 거치게 됩니다. 보조생식술의 과정에는 클로미펜이나 페마라라는 먹는 약 또는 성선 자극 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해서 배란 유도를 하게 되는데, 배란 유도를 하다 보면 2개 이상의 난자가 자라는 과배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자연적으로는 2개의 난자가 자랄 확률이 그냥 다른 간섭 없이는 10%밖에 되지 않지만, 배란 유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2개 혹은 3개 이상의 난자가 자라납니다. 배란된 난자 모두가 정자랑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면 정말 그 자란 난자의 수만큼 쌍둥이, 셋쌍둥이 혹은 그 이상의 숫자만큼의 임신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시술을 하다 보면 시험관 시술보다는 오히려 인공수정의 과정에서 다태 임신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공수정에서는 정액을 자궁 내로 넣어주면 그 이후에 배란이 된 이후에 수정과의 착상은 모두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냥 특정 난자만 수정이 되도록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수정을 진행할 때 자라나는 난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시술 자체를 그냥 취소시키기도 하고요. 이는 향후 겪을 수 있는 그 부작용, 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다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래서 둘째 임신 시도를 위해서 방문한 분들께는 쌍둥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난자가 자라면 그 주기를 그냥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험관 시술을 해도 왜 쌍둥이의 확률이 증가할까요? 근데 시험관 시술에도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공수정과 마찬가지로 과배란 유도라는 배란 유도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동시에 많은 난자가 자라게 하기 위해 인공수정 때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고용량의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게 되고요. 수개 혹은 수십 개의 난자가 동시에 성장하게 됩니다. 다 자라서 성숙한 상태까지 자라면 난자를 모두 채취하게 되고 며칠 후에 이 수정된 배아 일부를 자궁 안으로 다시 넣어주는 배아 이식이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아 이식 과정에서 한 개의 배아만 넣어주면 이란성 쌍둥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한 개의 배아가 그 안에서 두 명의 아기로 분열을 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확률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배아를 넣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2개의 배아가 모두 착상에 성공을 하면 이란성 쌍둥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쌍둥이의 발생 확률을 확 낮추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한 개만의 배아를 이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나라보다 정말 확연하게 낮은 다태아 임신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태아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 시험관 시술의 쌍둥이 이상 다태아리 비율이 50% 반이 넘게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그 체외 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기관별로 제한을 한 이후에는 40%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마리아 병원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험관 시술 시 최대 넣어줄 수 있는 배아의 수는 여성 나이가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3, 4일 배양에는 2개, 5, 6일 배양에는 1개를 이식할 수가 있고요.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3, 4일 배양에는 3개, 5, 6일 배양에는 2개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쌍둥이 임신은 도대체 왜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쌍둥이를 선호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 쌍둥이는 조산,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 양막 파열 등의 임신 합병증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결코 권장되는 일이 아니에요. 쌍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산모를 고위험 산모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옆에 막대 그래프는 임신 중 발생하는 출혈로 인한 부작용, 가운데에는 조산의 빈도, 마지막은 태아 사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녹색 그래프는 단태아를 나타내고 핑크색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쌍둥이 혹은 다태 임신을 나타내고요. 한눈에 비교해 봐도 쌍둥이군에서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태반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쌍태아 수혈 증후군의 발생이 가능한 상당히 고위험 임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궁은 1인승입니다. 둘이 한꺼번에 타려고 하면 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1개 이식과 2개 이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쌍둥이 임신의 위험을 고려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1개를 이식하는 것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1개 이식은 늘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빨리 성공적인 임신을 원합니다. 때로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이식을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 개 임신하면 더 빨리 임신이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개 이식하면 더 임신이 잘 될 확률이 예상하신 대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선까지만 사실입니다. 35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1개 이식과 2개, 3개, 4개 이상의 이식을 비교해보면 약 5에서 10% 정도의 추가적인 성공률이 보장이 됩니다. 또 이 현상은 3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서 더욱 심화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식이 2번 이상으로 누적이 되면 이 현상이 상쇄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2개의 배아가 있을 때 1개를 2번 이식하는 확률과 2개를 한꺼번에 이식을 하는 경우 임신의 확률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쌍태아를 임신할 확률은 당연히 2개를 한 번에 이식한 경우 훨씬 높았습니다. 다태아의 분만은 매우 위험하고 결과 또한 비쌉니다. 추가적인 시험관 시술에 부담이 있더라도 이를 되도록 피하는 게 향후 쌍둥이를 분만하다가 조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등을 감당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리스크를 덜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임신 시도를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속상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정신적 고통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둥이 임신과 왜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되는지, 다태 임신을 피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